네, 터미널에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저장해서 꺼내 사용한다면 정말 편하겠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터미널 안에서도 그렇게 함수를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알리아스라고 해서 가볍게 명령어를 단축키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함수를 이용해 반복문이나 가정문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구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할 때 쉘로 실행해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리아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리아스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단축키 설정하는 겁니다.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bash rc나 아니면 zshell rc 쉘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다른데 이 rc 파일들의 설정을 해두면 되는데요. 이 rc 파일들의 설정을 하는 이유는 터미널이 처음 실행될 때 bash의 경우는 bash rc, zshell의 경우엔 zshell rc가 가장 먼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실행될 때 rc 파일에서 우리가 저장해뒀던 알리아스를 꺼내주면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저장해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습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만들 때 유튜브 폴더로 컨텐츠 다운로드 폴더로 가기 위해서 컨텐츠 저장 폴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cd, 데스크탑, 컨텐츠, 유튜브 이런 방식으로 폴더에 접근을 합니다.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도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저는 이것도 번거로워서 한번 알리아스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왔던 폴더의 위치로 가고요. 그 폴더의 위치에서 vi를 이용해 zshell rc, 저 같은 경우는 zshell rc인데 bash 쓰시는 분들은 bash rc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아마 이런 파일이 뜰 거예요. 그 파일 맨 아래 가서 저는 지금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alias go to YouTube 그리고 change direction 데스크탑 컨텐츠 유튜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미 저장이 됐지만 WQ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go to YouTube 라고 쳐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뜬다고 뜨죠. source로 해가지고 zshell rc를 한번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때 go to YouTube. 그래도 안 되네요. 지금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기 폴더 이름이 잘못되었죠. 그럼 다시 vizshell로 가서 맨 아래로 쭉 이동을 해준 다음에 insert로 여기 위치에 하나를 바꿔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소스 돌려주고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go to YouTube 하면 유튜브 폴더로 위치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리아스고요. 기본적인 명령어 조합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알리아스를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렇게 알리아스로 만들어도 간단한 건 다 구성이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정문을 쓰거나 아니면 반복문을 쓰고 싶을 땐 함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니까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터미널 위치로 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vizshell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알리아스를 저장했던 그 위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위치에다가 펑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펑션은 반복문인데 number from to 라고 하는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었죠. 말도 안 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cho라고 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인자, 첫 번째 인자부터 두 번째 인자까지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땐 echo 첫 번째 인자는 $1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첫 번째 인자부터 두 번째 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점점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2는 두 번째 인자를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 바로 닫는 단순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ESC 하고 WQ로 저장을 해주고요. number from to 5에서 10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5, 6, 7, 8, 9, 10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수로 해가지고 100까지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큰 수도 반복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문 해봤으니까 이제 가정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VI로 zshell로 돌아가신 다음에 같은 위치에
insert 하고 펑션, 두 번째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string compare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요. echo 하고 word, 첫 번째 말을 입력을 받고 싶어요. read word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 word 1에 대응되는 변수에 대응되는 첫 번째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이 word 2를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read word 2로 두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조금 띄어쓰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f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 소가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ord1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아까 받았으니까 그게 word2라는 변수와 같다면, 그렇다면 echo 같다를 출력해라. 같다를 출력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echo not same을 출력해라. 네,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고요. 가정문을 닫아줘야 하는데 가정문을 닫을 때는 fi, 가정문을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함수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좀 지우고, 우리가 함수 이름을 string compare라고 지었으니까 string compare 쳐주면 word 1을 받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hello, word 2도 hello, 그러면 같은 게 뜹니다. same이라고 뜨죠.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차이를 잡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대문자 hello 그리고 소문자 hello 라고 치면 not same이 뜨는 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자주 쓰거나 아니면 자주 좀 돌려줘야 되는 파일들, 반복적으로 아니면 가정문을 써서 돌려줘야 되는 함수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소스, 이렇게 RC 파일을 소스로 한번 리셋을 해주면 잘 될 거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